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제18회 코리안 나잇 행사가 오는 14일 매치 9장에서 개최됩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아시안 혐오 집단 폭행 사건의 용의자들이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맨하튼 한복판에서 수천 명이 공짜 게임기를 받으려고 난투극을 벌이는 폭동을 방불케 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퀸즈 자메이카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탈선 사고로 중지됐던 열차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제18회 코리안 나잇 행사가 오는 14일 매치 9장에서 개최됩니다. 김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방송과 아리랑재단이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의 뉴욕지회 박근실 회장, 고영섭 이사장, 강석희 전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또 미동부 해군동지 연합회 회장과 임원들이 이날 기수단 역할을 맡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경기장에 입장합니다. 경기 바로 직전에는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 30여 명이 미국 국가를 제창합니다. 특히 올 행사에는 2번의 시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구는 한인 최초로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국장을 맡은 케빈 김 국장이 명예 시구를 던집니다. 두 번째 시구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예능까지 섭렵한 배우 이서진이 던집니다. 이날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뉴욕 매츠가 경기를 펼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매츠구장 내에서 부스를 설치해 한국관광을 홍보하고 매츠구장 광장에서 퀸즈 YWCA 사물놀이팀이 신명나는 공연을, AT센터 뉴욕지사는 김치 홍보 등을 펼칩니다. 또 광장에서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제공하는 태극기와 에코백, 그리고 미니 선풍기 등을 선착순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아시안 혐오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들이 현장을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 혐오범죄 전담반은 지난주 목요일 네바다주 출신의 한 여성 관광객이 그리니치 빌리지의 웨스트 4스트리트 워싱턴 스퀘어역 F라인 전철에서 10대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51세 수영으로 2딸 남편과 함께 열차에 앉아 있었고 이때 10대 여성 3명이 다가와 아시안 혐오 발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용의자들은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며 반복적으로 머리를 구타했고 피해 여성은 최대한 다치지 않기 위해 방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픽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건을 지켜보며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또 다른 여성 조앤나 린도 용의자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용의자들은 똑같이 이 여성의 머리채를 끌어당기며 구타하기 시작했고 웨스트 4스트리트 정류장에서 도주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폭행을 당한 51세 여성은 용의자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지만 이 사건이 낙인이 찍혀 용의자들을 평생 따라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연달아 아시안 혐오범죄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든 경찰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지난 4일 대낮 맨하튼 한복판에서 수천 명이 공짜 게임기를 받으려고 난투극을 벌이는 폭동을 방불케 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SNS 팔로워가 2천만 명 달하는 21세 카이 세나 씨 인기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5를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하자 2,000명 이상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오후 4시 세나시 유니언 스퀘어에 나타나 차량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기를 보여주자 흥분하기 시작했고, 세나시 차량에서 내리자 게임기를 받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삽, 빈병, 도끼 등의 흉기를 가져와 게임기를 먼저 받으려고 상대를 위협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졌고, 일부 군중은 유니언 스퀘어 일대의 차량 통행을 막고 보행자를 위협하기도 하는 등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고 수준 대응 태세인 레벨 4를 발동하고 기동대 등을 출동시켜 65명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약 3시간 만에 난동 사태를 제압했습니다. 경찰은 세나시 집회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고 경찰 출두 소환장을 발부해 오는 18일 출석토록 했습니다. 지난주 퀸즈 자메이카역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 탈선 사고로 중지됐던 열차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지난주 목요일 퀸즈 자메이카역에서 발생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탈선 사고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복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8량이 탈선해 선로에 약 1,600피트가 파손됐었습니다. 제노리버 MTA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이 선로를 복구하기 위해 24시간 작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탈선 사고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신호체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홀 인터록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과속이 아닌 시스템의 오류로 탈선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지난 3개월 사이 2건의 탈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열차가 롱아일랜드 시티 인근에서 선로를 이탈한 바 있고, 7월에는 승객 50명을 태운 열차가 파로커웨이 역으로 진입하던 중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두 사건에서는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으나 지난주 발생한 탈선 사고에서는 총 13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탈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연방철도국은 이에 대해 더 정확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보는 미국인이 절반을 넘는 반면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절반 정도로 사실상 미국이 양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 조사 결과 2020년 선거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51%가 불법 수단을 통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리를 지키려 했다는 답변도 29%에 달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더 유지하려는 계획이 없었다는 답변도 20%로 트럼프 측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49%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대선 뒤집기 기소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견해가 정확하게 양분된 것으로 내년 대선에도 심각한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면 그것은 어떤 행위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54%는 민주주의 훼손, 17%는 민주주의 수호라고 답했고 28%는 둘 다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유권자의 31%도 이같이 답해 이번 수사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수사라고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법치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답변이 57%에 달했고, 기소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이라는 답변도 52%가 나타났습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연방의사당 난입 사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재판부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 우스꽝스러운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로부터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판사 자신도 이를 알고 있다. 우리는 즉각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것이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으로의 이관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타니아 처트킨 판사로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등을 담당했으며, 처트킨 판사가 난입 가담자 38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고, 이 중 절반인 19명은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저임금 및 고임금 고령 노동자의 은퇴저축 잔고 격차가 최근 10여 년 만에 더 크게 벌어졌으며 특히 인종별로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회계감사원 GAO가 51세에서 64세 사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연소득 19,000달러인 저소득층 은퇴 예정 근로자 10명 중 1명만이 은퇴저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경기였던 지난 2007년 5명 중 1명이 은퇴저축을 가지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은퇴저축 보유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중소득층의 은퇴저축액 중간값은 2007년 8만 7천 달러에서 2019년 6만 4,700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10명 중 9명이 은퇴저축을 가지고 있고 저축액이 2007년 33만 3천 달러에서 2019년 69만 5천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중소득층과 고소득층 은퇴저축 격차는 2007년 4배에서 2019년 10.5배로 급증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은 은퇴저축 보유 비율이 63%인 반면 아시아계 등은 41%, 흑인은 35%로 조사됐고 저축액 중간값도 백인은 16만 4천 달러인 반면 다른 인종은 8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안계와 여성이 인공지능 AI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AI가 각종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아시안계 직장인의 24%가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군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백인은 20%, 흑인은 15%, 히스패닉은 13%로 아시안보다 낮았습니다. 또 성별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21%, 남성의 17%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군은 재정 분석, 데이터 입력, 웹프로그램 개발 등 고수익의 대졸 이상 학력과 일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아시안들이 이 같은 직무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회사 중역, 수의사, 세일즈 매니저 등은 AI 노출도가 중간 수준이며 배관공, 소방관, 어린이 보육 등은 낮은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올 들어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멕시코 수입이 크게 늘면서 멕시코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김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센서스국은 올 들어 5월 말까지 중국산 상품의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조사 결과 미국인의 수입품 중 중국 제품이 6달러 중 1달러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중국산 제품이 전체 수입의 4달러 중 1달러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중국 비중이 축소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감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관세 대상 품목을 늘리고 관세율을 높인 데다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멕시코와 베트남, 태국 등이 중국의 역할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보다는 미주 대륙, 즉 영내 공급망을 선호하면서 멕시코가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전자제품, 부품 및 조립 등이 급격히 늘면서 미국 수출품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개인용 컴퓨터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1%에서 지난해 45%로 줄었고 프린터 수입도 같은 기간 48%에서 23%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2분기 순이익이 2020년 이후 최악의 부진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세트가 2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한 S&P 500 지수 기업의 84%를 분석하고 나머지 기업의 실적을 추정한 결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5.2%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순이익이 감소한 것이며 코로나19로 25% 이상의 감소를 보였던 2020년 2분기 이후 최악의 실적입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발적 순이익 증가를 기록했던 에너지 기업 순이익이 1년 전보다 51.4% 감소해 반토막이 됐습니다.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엑소모빌 2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와 56% 급감했으며 세브론 매출도 28% 줄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화학제품 생산업체 매출이 줄면서 순이익이 28.7%, 헬스케어 부문도 27.7%로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임의 소비재 부분이 52.1%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통신 부분이 18.7%, 산업재가 12.2%, 부동산은 10.4% 늘었고 은행 등 금융 부분의 순이익도 5.8%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들의 미국 기존주택 매입 건수는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외국인들의 미국 기존주택 매입 총액은 533억 달러로 이전 12개월 총액보다 9.6% 감소했습니다. 이 중 영주권자 및 합법 체류자 등 미국 내 거주 외국인들은 234억 달러, 미국 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299억 달러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기간 중 외국인들의 미국 기존주택 매입 건수는 8만 4,600건으로 전년보다 14.2% 감소했으며 이는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같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2022년 미국 전체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17.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적은 것입니다. 또 외국인들의 미국 기존주택 매입 중간 가격은 39만 6,400달러로 미국 평균 38만 4,200달러보다 높은 것은 물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외국인들의 매입 평균 가격은 63만 9,900달러에 달했습니다. 특히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콜롬비아 순으로 미국 기존 주택 구매가 많았고 구매 지역은 플로리다주가 23%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각각 12%,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아리조나, 일리노이주가 각각 4%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위터 등 SNS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거 메타 최고 경영자가 이달 하순 철창 경기장에서 물리적인 격투를 벌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PGA 최대의 장타로 유명한 브라이슨 디셈버가 어제 LIV 골프 3라운드에서 파 70, 골프장에서 12언더파 58타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58타는 PGA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은 대기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4일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을 만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5일 아침 7시쯤 맨하튼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암 전문의로 재직 중인 40세 여의사가 웨체스터 카운티 자신의 집에서 4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해 2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이 1,245억 달러로 전분기보다 4.7% 늘어나는 등 4개월 연속 증가했고 하반기도 반등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의 경기도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파산보호 신청을 한 K마트가 지난 4일 뉴저지주의 마지막 남은 매장을 폐쇄했으며 한때 2,0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이제 미전역의 롱아일랜드 브릿지햄튼 등 2개 매장만 남게 됐습니다. 메가 밀리언 복권이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추첨하는 잭팟 당첨금이 15억 5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바비 인형을 소재로 한 영화 바비가 개봉 3주 만에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 중 미국 내 매출이 4억 6천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맑겠으나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7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